호주, 진짜 버거왕은 금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 이것. 호주에는요, 피자 파는 초가집, 도널드 햄버거, 안경 할아버지의 치킨집 등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푸드집은 다 있지만 절대 버거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없어? 뭐죠 또 이거는? 왜?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궁금했으면 초록 검색창에다 호주에는 왜 버거왕이 없어요? 라는 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거왕이 없을까? 그 사연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1971년 잭 코인이란 호주인이 버거왕 1호점을 호주에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호주 아들레이드 지역에 버거왕이라는 이름을 쓰는 수제 버거집이 있었던 겁니다. 아, 저게 또 겹쳤네. 결국 잭 코인은요, 자신의 이름을 따 버거왕 대신 배고픈 잭스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된 거죠. 약간 폰트나 이런 거 비슷하네, 그죠? 아니 그럼 저기 저 배고픈 잭스 가면은 그 와삐 그거 있습니까? 그건 다 있습니다. 아, 똑같이? 메뉴도 다 있고 그대로 진짜? 모든 게 다 있고 그 구성 그대로 인테리어까지 똑같은데 저 두 줄 이름만 달라요. 호주 서부 도시 퍼스에 배고픈 잭스로 1호점을 연 버거왕. 호주 전역에 무려 4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록 이름 금지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현재 배고픈 잭스는 호주가 나온 자랑스러운 토착 브랜드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재밌다. 재밌네. 중국 이런 선물 금지. 만약에 중국에서 성의를 표시하거나 마음을 전할 때 이런 선물을 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꽉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중국에서 이런 선물하지 마라. 먼저 쫑 선물 금지. 중국어로 벽시계가 쫑이죠. 중국에서 쫑, 이 벽시계가 의미하는 것 유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어로 시계를 선물하다는 송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발음이 장례를 치르다라는 뜻의 송쫑과 발음이 똑같습니다. 장례식을 치른다. 아, 그래서 중국에서 벽시계를 선물하는 건 너 죽어 혹은 네가 하고 있는 사업 다 망해버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또 시계라도 하나 풀러드려요. 송쫑? 송총? 아니야, 이 손목시계는 또 괜찮아요. 손목시계는 괜찮아요. 이거는 비아오. 쇼비아오, 다른 말로 쓰기 쇼비아오.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이어서 두 번째 금지 선물. 딸랑딸랑 종입니다. 종도 그렇구나. 종을 선물하다. 역시 송쫑. 아, 그렇죠. 그 한예로 중국의 코미디 액션 영화 쿵푸 허스를 보면 이런 중국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종 아니, 발음에 따라서 금지하는 것도 많고 금기하는 것도 많고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네. 숫자 8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그 발음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절대 금지하고 있는 금기시 선물. 바로 거북입니다. 거기는 십장수행의 일종이고 장수의 의미니까 송총 이거는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아하.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거북이와 자라를 통칭해서 왕빠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8가지 도리를 잇다라는 뜻의 망팔과 발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왕파. 그죠? 아, 그러네요. 그죠? 왕빠, 그죠? 와, 똑같죠? 그러네. 만약에 중국인에게 거북이 같다 혹은 얘 이 거북이 같은 녀석아 라고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이 강아지 삐삐야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거북이 모양, 거북이 그림이 그려진 물건 모두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 할지라도 선물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냐로 여행을 떠난 트래블러 O. 뭐 워낙 여행 전문가답게 남자 필수품 면도기부터 무좀용 발가락 양말에 또 깔끔남답게 손톱깎이까지 위생봉지에 잘 넣어서 캐리어를 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케냐 도착. 그릇! 오상진 씨, 이것은 케냐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왜요? 자, 오 기자가 케냐 입국 심사대에서 걸린 이유 바로 비닐봉지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케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거나 제조할 경우에 최대 38,000달러, 한화로 약 4,260만 원의 벌금 또는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는데요. 케냐 국민들뿐만 아니라 케냐에 들어오는 여행객도 검문에서 적발 시 공항에 이 비닐을 모두 두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닐을 사실 무심결에 다 넣잖아요. 뭐 이렇게 둘둘 그렇죠. 뭐 칫솔, 치약 같은 거 둘둘 싸고 그럴 때. 아니 뭐 가방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음식 덮거나 아니면 그래. 뭐 이렇게 포장하거나 아니면 테이프 붙이고 이거 다 비닐이잖아요. 자, 케냐에서 매달 사용하는 비닐봉지의 양은 약 2,400만 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수치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분별한 비닐봉지 사용이 케냐의 주요 산업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목축업, 어업, 관광업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우 심각하네. 어우. 실제 야. 케냐의 풍경입니다, 저게. 저 버려진 봉지들로 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수로를 막고요. 그렇게 되면 비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또 거기에 모기 서식지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이 모기들이 말라리아를 전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WHO에 따르면 말라리아 환자 90%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해가 가네요. 사진을 보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는 지난 10년간 이런 문제들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이 계속 추진돼 왔고요. 다시 한번 이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한 주디 와쿤구 케냐 환경부 장관은요. It is a toxic that we must get rid of. It's affecting our water, it's affecting our livestock, and even worse, we are ingesting this. 라고 밝히며 강행. 결국 지난 2017년에 이 법안이 전면적으로 발효된 것이라고 합니다. 잘 아셨죠? 케냐에서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입니다. 면세점에서 받은 비닐백도 다 제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에코백이나 종이백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꿀팁이네요. 진짜 몰랐네. 로마 이것 따라하기 금지입니다. 낭만의 도시 로마로 여행을 온 현순이. 영화 로마의 휴일 속 오드리 헵번처럼 한 손에 젤라또를 들고 턱엔 수염을 기르고 로마의 정취를 즐기라는 순간 수갑이 절컥! 자, 다음날 겨우 풀려난 현순이 다시 여행을 즐깁니다. 자, 이번엔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다가 그만 실수로 이것을 빠뜨리고 마는데 자, 그때 갑자기 수갑이 또 절컥! 아 왜 이렇게 뭘 잘못한 겁니까? 자, 로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함부로 오드리 헵번이 되지 마. 영화 로마의 휴일 개봉 이후 로마를 찾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스페인 계단에 앉아서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영화 속 헵번처럼 운명의 사랑을 꿈꾸곤 했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먹다가 흘려버린 아이스크림 때문에 계단에 얼룩도 생기고 또 쓰레기가 너무나 늘어나자 결국 로마시는 스페인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저건 그래서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트레비 분수는 뭐예요? 뭘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 떨어뜨린 물건의 정체 바로 휴대전화였습니다. 뭐라고? 찍다가? 예, 자 로마는 분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도시 내 크고 작은 분수들이 아주 많죠. 자, 그 중에서도 트레비 분수는 성스러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언젠가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전설 때문에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데요. 자, 문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곳에 다 몰려와서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SNS도 한번 되어보겠다고 분수에서 무려 누드 수영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참다 못한 로마시는 작년 여름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동전을 꺼내서 던지는 것만 가능. 자, 영화에서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던 그레고리 팩을 떠올리며 분수에 잠시 손만 담그는 것까지 삑! 금지. 적발 시 최대 24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 한 한국인 관광객이 실수로 트레비 분수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가 휴대전화 떨어뜨린 것도 마음 아픈데 거기다 수백 유로의 벌금을 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잔인하다. 전화도 버리고 벌금도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가서는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도 꺼내지 마시고 그냥 동전 하나 꺼내고 던진 뒤에 소원 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한 주민센터, 딸을 출산한 석주 닐센. 우리 딸아이의 이름 명왕성처럼 반짝이라고 플루토로 등록해주세요. No, no, no. Never! Get out!
덴마크에서는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름 때문에 분리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매우 엄격한 장명법을 갖고 있습니다. 뭐야? 즉,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진짜?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을 금지.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나라에서 미리 정해놓은 이름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야 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으로 승인된 여자 이름 목록은 약 2만 개, 남자 이름은 약 1,700개가 있고요. 많이 겹치겠네. 자, 이 리스트는 관공서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명소는 장사가 안 되겠군요. 아니, 그렇죠. 2만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능력이니까 장명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걸 골라주는 뭘 골라야 되죠. 근데 목록에 없는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이러면 뭐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자, 그것도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교회에서 부모가 정한 아기의 이름을 허락을 해줘야 되고요. 제2차로 정부 기관의 검토까지 통과를 해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름의 엄격한 나라 덴마크만 있느냐? 제 전문이죠. 독일도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선 장명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이의 성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매하게 이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거나 제품명 같은 특이한 이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불합격된 사례 중에 메티라는 이름은 성별을 알 수 없어서 또 양배추를 의미하는 코울도 식물의 이름이다라고 다 등록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와.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전 세계 탐험가들의 워너비 플레이스.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죠. 이곳은 9,000제곱킬로미터, 축구장 약 1,200개 크기의 광활한 대지에 호수, 황야, 협곡, 간헐천, 온천, 폭포까지 지구 태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그런데 눈길 발길을 사로잡는 수많은 자연경관 중에서도 넌 내 거 중에 최고. 자, 이렇게 탐험가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건 블랙풀로 알려진 모닝글로리 호수입니다. 우와. 자, 말 그대로 모닝글로리. 나팔꽃의 형상을 한 아름다운 호수 위로 희부한 안개가 피어오르면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에 누구나 한 번쯤 호수 속에 덩덩 뛰어들어서 유유자적하게 여유를 즐기고픈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상상을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그 순간 이승과는 say goodbye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왜요?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저 호수가 독인가? 온천 아니야? 어우야. 지금 되게 깊네, 바닥이. 보셨듯이 이 블랙풀 호수는 화산지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머. 지구의 내부의 열이 끊임없이 호수 속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호수의 최고 온도 약 섭씨 93도. 한여름에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아, 위험하다. 자,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죠? 정말 깊습니다. 호수의 정확한 깊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는 순간 실족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2017년 6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남성 저베이스가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뜨거운 호수에 빠져서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겨우 구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신비의 호수 모닝글로리.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지바현의 이치카와시. 주택가 한가운데 음침한 기운을 뿜어내는 숲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데요? 옆에 사람도 있고. 자전거 저렇게 많이 되는데 오토바이랑. 공원도 휴식지도 아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숲.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숲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숲의 이름,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역시 출구를 모른다. 길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약 18m. 전체 면적이 아주 작은 숲입니다. 엄청 작은. 그러게. 그렇다면 대체 왜 이곳은 접근할 수 없는 금기의 숲이 된 걸까요? 아니, 뭐 쑥 내다보면 끝까지 다 보이겠구만. 왜 안 되는 거죠? 먼저 숲의 입구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구를 모시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야부시라즈 신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숲의 정체를 아는 주민들은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400여 년 전 에도 시대 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입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도 시대에 세워진 커다란 출입 금지 비석이 숲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죠? 그런데 원래 또 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의 너튜버들이 실제로 이곳에 몰래 잠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이 있어서 혼자 보다가 울었습니다. 저 오열했어요. 이 숲에 대나무를 만진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또 귀신이 출몰한다는 설 등 믿기도 힘들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숲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일본 여행 중에 이곳을 지나게 되신다면 출입금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찜찜하게 괜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세요. 영국에 출입금지 섬이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에서 1km 떨어진 곳, 약 2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 그리나드. 그런데 영국인들에겐 그리나드라는 이름 대신에 금지의 섬, 죽음의 섬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다는 소문을 들은 영국은 이에 맞서서 공포의 백색가루라 불리는 탄저균, 이 탄저균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극비리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저런 연구는 정말 끔찍하네요. 이때 영국 국방부는 실험을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무인도였던 그리나드 섬을 선택. 그곳을 일명 엑스베이스라 부르며 비밀 실험 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본격적으로 실험에 착수했는데요. 탄저균 실험 연구팀들은 배 수십 마리의 양을 태워 섬으로 건너간 뒤 나무 상자 속에 양들을 가둬서 공중에서 수십억 개의 탄저균 포자를 담은 소형 폭탄을 터뜨리는 실험을 합니다. 터트렸네, 저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죠. 탄저균의 호시를 흡입한 양들은 3일을 버티지 못했고요. 연구팀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이 섬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금지의 섬,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연구팀들은 섬에 퍼진 탄저균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살포된 탄저균이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럼 저 아직도 탄저균에 감염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저희 섬이? 자, 정말 이 끔찍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 이후에 쭉 정부에서 비밀리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1979년도까지 매년 탄저균 오염을 측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염도는 좀처럼 줄질 않았습니다. 결국 1986년 대대적인 탄저균 제거 작업을 실시, 오염이 심한 지역은 토양을 깎아 폐기 처분했고요. 탄저균 제독제인 포르말데히드 280톤을 2,000톤의 바닷물에 희석해서 섬 전체에 살포하기 이릅니다. 저거는 그러면 섬에 있는 뭐 식물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생태계는 뭐 완전히 아니 또 포르말데히드도 독약이잖아요. 독이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이제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킨 거죠. 미치겠다 진짜. 그렇게 탄저균 제거 작업에 걸린 시간만 꼬박 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실험을 한 지 48년이 지난 1990년에서야 영국 국방부는 그리나드 섬의 출입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섬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저균 출입 통제가 철수된 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금지의 섬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